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에서도 전세버스 한 대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는데 9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연천에서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데 확진자들의 동선이 모두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일단 수도권의 노래방과 클럽 등의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모습 담았습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합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에서도 전세버스 한 대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37명의 포천 시민이 버스 한 대로 다녀왔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9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9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감염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포천의 한 전세버스 회사입니다. 차고지에 버스 10여 대가 주차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버스를 대여해 준 곳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버스 회사를 전수조사해 포천시 한 대, 이천시 석 대 등 모두 넉 대의 전세버스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버스가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방역 작업을 마무리한 채 보시는 것처럼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세 버스를 운행한 운전자는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님 혹시 검사 받으셨어요? 예. 검사가 나옵니다. 포천 전세 버스에는 모두 37명의 탑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7명의 탑승자가 더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 7명을 포함해 9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분께 듣기로는 버스는 45인승이어서 44명 정도 탔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접촉자를 분류해서 다 확인한 건 35명이에요. 그러면 9명은 지금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죠, 네. 포천시는 일단 휴대폰 문자를 통해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검사 받기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로다가 3번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식은 듣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검사하셨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정확히 이제 저희한테 신고는 안 했으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현재까지 포천 버스 탑승자 가운데 확진자는 보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식당 주인을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포천시는 탑승자 전원을 자가격리시킨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그간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연천에서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역 내 추가 확진 소식이 연달아 들리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 정고급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정고급 거주자 A씨는 지난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이곳에서 A씨와 함께 빙수를 나눠 먹은 5명을 포함한 A씨의 지인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7일과 18일 사이 A씨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 운동시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추가 확진자의 가족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카페에 방문객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접촉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확진자 정보 공개 시 가게 상호 등 구체적인 동선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빗발쳤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정부의 동선 공개 지침에 맞춰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료원은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카페 방문객 등 카페 관련 967명을 검사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이틀 후까지나 좌우지간 거기에 혹시라도 들렸다 가신 분이나 거기 확진자가 나왔던 2차 감염자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오시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일 오후 3시 기준 연천군의 코로나 확진자는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중증을 보이다 호전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경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일단 수도권의 노래방과 클럽 등 12종 시설의 문을 닫도록 했죠. 과연 업주들과 시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화가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연신내역의 한 건물, 클럽과 노래방, PC방이 있는 곳인데 조용합니다. 정부 조치로 영업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골목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노래방마다 출입문 앞에는 영업 중단 명령서가 나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노래방을 찾는 시민들로 붐벼야 할 시각이지만 이 영업 제한 조치로 노래방 등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거리는 한산하고 또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원래 바글바글하죠. 이 노래방들이랑 이런 것도 다 원래 문을 열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죠. 언제 와보고 평소에 평일에 입주하는 손님들의 일단 거의 사람이 없죠. 하지만 다른 골목은 좀 다릅니다. 술집과 음식점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의 모습입니다. 인파 속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등 경각심이 느슨해진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영업 중단 조치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문 닫은 데가 있어? 노래방이라는 다 닫았지. 노래방이나 PC방은 다 닫았고. 술집 열었어요. 술집이 닫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감성주점과 로맨틱 포차 등 헌팅 포차임을 암시하는 주점들도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주점은 고위험시설 12종에 들어가지만 영업신고를 일반 음식점으로 해 단속망을 피해간 겁니다. 꼼수 영업인 셈입니다. 네, 일반 음식점이에요. 구청에서 따로 문을 닫으라고 한 상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점 내부에서는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장하는 손님의 명단도 따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냉소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처음 나오기 전에부터 그 전에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오래 방치해 둔 것 같아가지고. 관할 지자체는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다 붙였죠. 이게 준수사항인데 지금 내려온 게 150제곱미터 이상들만 방역수칙 준수 이렇게 내려왔고 일반 작은 청소들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구멍 뚫린 방역망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를 앓았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개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쿡칵쿡칵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양주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5개 집회와 시위 등입니다. 위반 시에는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하반기 예정돼 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미스터트롯 콘서트와 회룡문화제, 부대찌개 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행사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앙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은 제한적인 경우만 비대면 행사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전국이 영향권에 드는 가운데 태풍이 오기 전까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3도, 한낮 32도 나타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중형급으로 발달한 태풍 바비는 수요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로 이동하겠고 목요일 아침에는 북한 황해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가 태풍 피해 중대 고비입니다. 시설 보강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